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Calibrate Before Use, Improving Few-Shot Performance of Language Models입니다. 논문에 대한 설명 전에 논문의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NLP 태스크를 위한 모델로서 언어의 표현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대다수의 랭귀지 모델들은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고 이후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세 가지의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번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대용량의 라벨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모델에서 좁은 분포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가짜 상관관계를 만들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는데 많은 예시가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이러한 LM 모델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GPT-2는 In-Context Learning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In-Context Learning은 사전학습 모델에 풀고자 하는 태스크를 입력 텍스트로 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GPT-2는 기존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해서 GPT-3에서는 GPT-2의 모델 사이즈를 크게 늘려 크게는 1750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GPT-3에서는 퓨전 러닝이라는 파인 튜닝 대신 해당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퓨전 러닝이란 모델의 문맥 윈도우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예제를 넣는 학습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샷 러닝과 제로샷 러닝은 하나의 예제만을 혹은 예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만을 모델에게 주어 모델의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파인 튜닝과 다른 점은 학습이 진행되는 도중에 모델의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영어, 불어 번역 태스크의 파인 튜닝과 퓨전 러닝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기존의 파인 튜닝 방식으로서 예제를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이 그 예제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 뒤에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퓨전 러닝은 모델의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로샷의 경우 예제가 하나도 없이 혹은 예제가 하나 이렇게 윈도우 안에 예제를 넣을 수만큼 넣어서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바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리브레이션은 모델이 예측한 확률 컨피던스와 실제로 정답을 맞출 정확도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컨피던스 구간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1인 빨간색 점선이 모델이 잘 칼리브레이트 되었을 때의 이상적인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실제 아웃풋이 이 선보다 낮다면은 모델은 오버 컨피던스하여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문에서는 프롬프트가 모델의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프롬프트는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롬프트 포맷, 트레이닝 example 셀렉션, 트레이닝 example 퍼뮤테이션입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포맷은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프롬프트의 형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인풋과 센티먼트로 라벨되어 있고 예제에 대한 단어와 감정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글 보시면은 문답 형식의
프롬프트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닝 샘플 셀렉션은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라벨에 대해서도 다른 인풋 텍스트를 선정하여 넣은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닝 example 포메테이션은 프롬프트 내에서 예제가 입력되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논문에서는 동일한 태스크를 가지고 이런 프롬프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조합하여 이런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가 모델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실험은 SSD2 태스크를 대상으로 1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예제에 24가지의 조합을 사용하여 각 트레이닝 데이터셋당 24번의 실험을 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박스 플롯은 각각의 10개의 데이터셋,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10개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다른 정확도의 분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한 데이터셋 내에서도 입력의 순서가 정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프롬프트 포맷에 대한 정확도의 분산인데요. 마찬가지로 포맷에 따라서도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가 왜 이런 큰 분산, 모델 정확도에 대한 큰 분산을 발생시키는 걸까요? 논문에서는 랭귀지 모델의 3가지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저리티 라벨 바이어스로 프롬프트 내에 어떤 정답이 더 많이 존재하는가를 존재하는가인데요. 이렇게 더 많은 해당 라벨이 더 많이 존재할수록 모델은 그 라벨을 더 많이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센시 바이어스는 프롬프트 끝단에 어떤 정답이 오는가에 따라 모델이 그 해당 라벨을 더 많이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먼 토큰 바이어스는 사전학습 단계에서 모델이 어떤 단어를 더 많이 학습을 했는가에 따라 모델이 예측을 할 때 해당 단어를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메저리티 바이어스와 리센시 바이어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에서 실행한 실험인데요. 문장의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태스크에서 문장이 긍정을 예측한 빈도수를 체크한 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경우는 긍정인 예제가 많은 경우, 가운데는 긍정과 부정이 유니폼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부정인 예제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 순서는 프롬프트에 예제가 입력되는 순서인데요. 실험 결과는 프롬프트 안에 긍정인 예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프롬프트 끝단에 긍정인 예제가 입력될수록 모델은 긍정 예측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커먼 토큰 바이어스에서는 랭귀지 모델에 해당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프롬프트에 대한 정답은 트랜스포테이션이지만 사전학습 단계에서 모델은 트랜스포테이션보다는 북이라는 토큰을 더 많이 접하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해당 랭귀지 모델은 북이라는 토큰을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바이어스는 모델 예측에 대해서 출력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모델의 정확도의 분산을 크게 만듭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contextual calibration이라는 해당 바이어스를 없애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어스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랭귀지 모델 안에 두 개의 예제와 마지막 끝단에는 NA 혹은 빈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어 해당 모델이 어떤 감정을 예측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이어스들로 인해 원래는 모델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동일하게 50% 확률로 예측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긍정인 확률이 0.65%로 훨씬 더 높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논문에서는 아핀 변환을 사용해서 이런 바이어스된 확률을 칼리브레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찾은 확률을 대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균등하게 유니폼하게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확률을 재조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식의 가중치 매트릭스와 바이어스 벡터를 이렇게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칼리브레이트 된 확률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칼리브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칼리브레이션의 결과는 평균과 최악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그리고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도의 분산이 구성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정확도의 분산을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되게 좋은 논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구 결과도 좋지만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연구한 학생들 잘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기본 컨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컨셉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 모티베이션을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바이어스를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실제 바이어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가설로 내세웠던 거를 그 실험으로, 이건 이제 결과를 보이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모티베이팅 을 위한 그런 실험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정량화를 하잖아요. 바이어스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를 하고 로스 펑션 설계하고 실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을 실험 결과가 좀 약간 부실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논문에는 더 많은 결과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음,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는데 음, 논문에서는 10개 정도 태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연결이 안 되는 개념은, 예, 좋아요. 아까 그 컨셉을 쫙 그 실제 모티베이션부터 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로스 펑션까지 잘 설계해 가지고, 뭐 로스 펑션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거창한 복잡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앞에서 쫙 설명을 했고 실제로 설계해 가지고 보여준 건데, 근데 이게 퓨샷 러닝하고 잘 연결이 안 되네요. 퓨샷 그 프롬프트가 퓨샷 음, 러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자체가.
네. 음. 그럼 실제로 이 러닝을 할 때 퓨샷 러닝 방식으로 러닝을 하는 거예요? 네, GPT-3 자체가 그 기존의 파인 튜닝 대신 퓨전 러닝을 채택해서 퓨전 러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퓨샷 러닝이라고 한다? 네. 음. 그리고 이 지금 앞에서 그 바이어스를 보여준 결과들은 GPT-3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들인가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어요?